우리의 의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올려놓은 그 동영상을 우리가 공짜로 보고 있으니까. 오늘 오전 11시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9층에서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임명 철회 요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애국진영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사람 때문에 상당히 화가 난 분들이 아마 여기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박인주라는 사람, 이 기자회견문에 의하면 친북 반미 일꾼을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해가지고 사회 통합을 하느냐 아니면 좌파 통합을 할 것이냐. 이명박의 여러 인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이번 이 인사는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정일 뿐만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 헌법 부정이고 의리도 없는 것이고 이건 경우에도 안 맞는 아주 최악의 인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 애국진영에서 알고 이 사람이 과거에 뭘 했다는 것을 지난 일주일 동안에 계속 주장을 했어요. 뭘 했더냐. 6.15 실천 남측위원회의 서울 본부에 상임대표를 하면서 6.15를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든지 또는 이라크 파병 반대를 한다든지 또는 통일 이후에 국호를 지금 대한민국 코리아 K로 되어 있는데 이걸 COREA로 바꾸자든지 국호 변경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주로 한총련 뭐 등등 범민련 이 이적 단체하고 손을 잡고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한 사람을 사회통합 수석 비서관에 임명해가지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거는 나는 안보적인 위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는 어떤 자리입니까? 국가정보가 모이고 특히 국방상의 중요한 정보가 모이는 것이 청와대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인물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안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우파 인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 남주홍, 홍관희, 홍진표 이런 사람들이 요직에 임명하기로 내정을 해놨는데 좌파들이 말도 아닌 트집을 잡고 나오면은 다 철회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애국 세력이 신문에 광고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을 했어요. 강행을 했어요.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애국 세력하고 결별을 선언한 겁니다. 애국 세력하고 결별을 선언한 게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대한민국과 결별을 선언한 거죠. 대한민국 헌법과 결별을 선언한 것이죠. 왜냐? 6.15 선언을 실천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6.15 선언 제2항에 나오는 연방제와 연합제를 혼합한 통일 방안을 실천하겠다는 것이 6.15 선언 실천이고, 그래서 남북한의 좌익들은 대남 적화 통일하자는 말을 대신에 6.15 선언 실천하자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러면은 이런 대남 적화 노선에 동조했던 사람을 고위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이게 헌법 위반이 아니냐? 반헌법적 반국가적 활동가를 고위 공직자에 임명해가지고 대통령 바로 척근해 둔다. 이게 헌법 위반이 아닙니까? 대통령이 헌법 위반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박인주라는 사람은 만나본 적도 없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을 한 것은 확실하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6.15 선언을 선택을 할 것이냐, 대한민국 헌법을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우리가 압박을 끈질기게 그 결말을 볼 때까지 가하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최후 통첩을 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과 싸웠던 자세로서 이명박 대통령과 싸우겠다. 이명박 정부와 싸우겠다. 왜냐?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과 싸웠던 이유는 두 사람과 무슨 개인적인 척이어가지고 유감이 있어가지고 또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왜 했습니까?
우리가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세 사람을 상대로 싸웠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싸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세 세력이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짓밟고 그리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의 터전과 울타리를 허물려고 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웠던 것인데, 바로 그 6.15 반역선언을 실천하자는 활동가를 대통령이 그 중요한 자리에 임명을 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을 모르거나 알고도 무시하는 국가와 헌법에 대한 대통령의 중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가하고 헌법에 도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애국 세력은 한나라당 앞에 줄 서는 사람도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앞에 줄 서는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헌법 진실에 줄을 서는 사람이고 우리의 판단 기준은 헌법과 진실이므로 그 기준에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노무현과 김대중과 싸웠듯이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싸워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어제 책을 읽다가 재밌는 대목을 발견을 했습니다.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아주 문학적인 재기가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쓴 글은 공산당 선언도 그렇지만 아주 이 감성을 자극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1859년에 이 나폴레옹 3세가, 나폴레옹 3세는 나폴레옹의 조카죠. 쿠데타를 해가지고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황제가 되는 요 대목을 다룬 책이 아주 소책자입니다. 소책자가 하나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요런 대목이 있었어요. 요런 아주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대로 번역하면 이래요. 어떤 나라나 어떤 여자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맨 처음에 등장한 모험가에 의해서 몸이나 나라를 망쳤을 때는 변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나라나 국가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깡패나 말이지 나쁜 놈들한테 당했을 때는 변명을 할 수가 없다. 무방비 상태라는 말을 영어로 unguarded hour라고 했습니다. 무방비 시기, 무방비 시절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당한 사람은 그 무방비로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대한민국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내부의 적, 외부의 적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지금 노출되어 있다. 누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느냐? 2007년까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이니까 그건 뭐 말도 안 해도 왜 대한민국이 무방비 상태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6.15 선언이 등장한 이후에 검찰, 경찰이 연방제 적파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을 후속해서 기소하지 않고 있어요. 대남 적파 선동 중에서 연방제 하자는 것이 제일 중요한 선동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6.15 선언 이전에는 이 주장을 하면은 잡아 넣어가지고 다 유죄 판결을 해가지고 감옥에 살렸어요. 그런데 6.15 선언 제2항에 연합제 연방제 합의가 나오니까 그 뒤부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해도 판사들이 다 무죄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대한민국이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국가보안법의 중요한 부분이 사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무기를 안 써므로써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그것은 김대중 노무현 시절이고 2008년 이후에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왜 무방비 상태가 됐느냐?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임명한 것은 집안에서 경비대장을 채용한 것입니다.
경비대장을 5년 임기제로 채용했는데 이 경비대장이 그전에는 아주 좋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대장이 되자마자 표변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기, 권총, 최루탄 같은 거 다 놓아버리고 이제 와가지고 이 범죄자들을 잡아들인다든지 이거 너무 따지는 거 이거 시대 착오적인 것이다. 이제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아주 문을 열어놓고 경비대장이 자기가 지키는 그것 때문에 월급을 받고 있는 그 집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범죄자들이 수시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여자를 겁탈하고 재산을 빼앗아가는 이런 상황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게 이 경비대장 이명박이다.